집을 사본 적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지금이 생애 최초 무주택자에게 주어진 결정적 타이밍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집 사기 더 어려워진다는 말도 있고, 이제 매물도 없고 곧 집값 오른다는 뉴스도 넘쳐나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은 그 막막함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출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생애 최초 무주택자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전략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6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현금 3억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LTV가 40%이기 때문에 대출은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게다가 최근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등으로 인해 실거주 의무가 생겨 전세를 끼고 사두는 전략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필요한 자금은 단 1억 8천만 원. 무려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집을 사는데도 누군가는 3억 6천, 누군가는 1억 8천이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돈 좀 더 모아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1억 8천만 원, 직장인이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은다고 가정하면 15년이 걸리는 돈입니다. 그 15년 동안 집값은 가만히 있을까요? 오히려 계속 오르겠죠. 그 사이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앞으로 몇 년의 시간과 몇억 원의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받는 생애 대출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생애 최초 대출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4억 원을 30년간 빌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금리가 단 0.5%만 낮아져도 총 이자 차이는 4천만 원 이상 벌어집니다. 자기 자본 1억 8천만 원 차이와 이자, 절감 수천만 원을 생각하면 결국 생애 최초 무주택자는 최소 2억 원 이상의 혜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자 부담도 줄고 초기 자금도 적게 들고 생애 최초 혜택이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죠. 은행에 가면 이런 걸 하나하나 알려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 직원은 내가 이 상품 주세요 할 때 그 상품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정부 대출이 유리한지, 시중은행 대출이 더 나은지, 이 조합으로 받으면 이자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건 알려주지 않습니다. 은행은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지 고객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수수료가 많이 남는 상품을 권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결국 모르면 손해는 내 몫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구조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요즘 집 살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대출을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 원을 넘었고 이제는 현금만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실거래가 대출을 끼고 진행됩니다. 왜일까요? 부동산은 레버리지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돈이라면 더 좋은 입지, 더 나은 집을 대출을 통해 마련하는 게 유리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대출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째,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자금 대출. 둘째,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일반 대출. 정부 대출은 금리가 낮고 고정형이 많아서 안정적입니다. 다만 소득 요건, 주택 가격 같은 조건을 꼼꼼히 따집니다. 대신 일단 받기만 하면 이자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반면 시중은행 대출은 상대적으로 조건이 느슨합니다. 집이 있거나 소득이 많아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금리는 더 높고 변동금리 상품이 많아 장기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정부 대출을 먼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중은행 보완하는 것. 이게 대출의 정석입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내 집 마련 전략의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정부 대출을 선택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엔 디딤돌 대출이 무조건 1순위였습니다. 금리가 가장 낮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줄고 조건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소득 기준도 엄격하고 주택가격 상한선도 5억 원으로 제한돼 있죠. 그래서 최근 주목받는 건 보금자리론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상대적으로 소득 기준이 더 완화돼 있고 주택가격 상한선이 6억 원으로 더 높습니다.
또 수도권 기준 최대 7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6억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최대 4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지방은 최대 80%까지 가능해 최대 4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6억이라는 기준선입니다. 보금자리로는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아예 신청이 불가능하며 KB 시세와 실제 매매 계약서 금액 둘 다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조금 더 보태서 더 좋은 집을 사겠다는 생각으로 6억 5천, 7억짜리 집을 보고 계약했다가 정부 대출 혜택은 하나도 못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보금자리론을 고려하신다면 6억이라는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디딤돌 대출은 금리는 낮지만 한도가 작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현재 기준으론 보금자리론이 내 집 마련 전략의 핵심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많은 분들이 금리나 한도만 따지시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상환 방식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원금균 등, 원리금균 등, 그리고 체증식 이렇게 세 가지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원리금균 등 방식은 매달 같은 금액을 상환합니다. 예측이 쉽다는 장점은 있지만 초기 부담이 큰 편입니다. 특히 처음 집을 마련하는 시점이라면 부담될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 주목할 만한 방식이 체증식입니다. 체증식은 말 그대로 상환 금액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초반에는 거의 이자만 내기 때문에 월 부담이 적고 시간이 지나면서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해보죠. 처음 5년 동안은 월 100만 원 안팎으로 부담이 작고 6년 차부터 150만 원, 10년 차엔 180만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이처럼 소득이 적은 초기엔 부담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시기에 맞춰 상환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처럼 지금 당장은 여유가 없지만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게 적합한 구조입니다. 이처럼 초기 자금이 빠듯한 무주택자에게 체증식 상환은 집을 살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선택지입니다. 체증식 방식은 정부 대출에서는 선택 가능하지만 시중은행 대출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보금자리론이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또 하나의 이유, 바로 고정금리라는 점입니다. 지금 대출을 실행하면 그 금리는 대출 기간 내내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내 이자는 그대로인 거죠. 반대로 시중은행의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향후 금리가 6%, 7%까지 올라가도 전부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 기간이 길다면 이 차이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물론 지금 금리가 4% 안팎이라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치명적인 실수가 되기도 합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도 함께 내려갈 거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금리는 거의 그대로였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10% 넘게 올랐습니다. 금리 0.5%를 아끼려다 집값 10%가 올라버리면 결국 훨씬 더 큰 돈을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보금자리론은 거의 유일하게 DSR 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입니다. 언제든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보다 확실한 제도를 이용 가능할 때 활용하는 게 내 집 마련에서 더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제 시중은행 대출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최근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과거에는 7억, 8억, 심지어 10억까지도 가능했지만 627 대출 규제 이후 이 한도가 딱 막혔습니다. 이 말은 곧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다면 대출은 6억까지만 가능하고 나머지 4억은 오롯이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준에서 대출 효율이 가장 좋은 매매 가격 구간은 어디일까요? 바로 8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LTV 70%를 적용하면 6억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이상 가격대의 주택을 보게 되면 부담해야 할 자기자본 비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대출 효율은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중은행 대출을 활용하는 분들이라면 매매가 8억 5천 이하 구간에서 가성비 좋은 입지를 찾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정부 대출 먼저 확인하기. 2. 디딤돌 금리가 가장 낮지만 한도와 조건이 안 맞는다면
보금자리론 알아보기. 3.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면 체증식 상환 방식 추천. 4. 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이 반드시 6억 이하, 최대 4억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 5. 시중은행 대출 최대 한도 6억으로 대출 활용 효율이 가장 좋은 집값 구간은 8억 5천만 원 이하.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대출 전략에서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누구보다 빠르게 내 집 마련의 첫 관문을 통과하신 겁니다. 하지만 대출 구조만 이해했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정권이 바뀐 첫 해에는 정책 방향이 갑자기 바뀌거나 예상치 못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크죠. 그만큼 지금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 10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 이자율, 상환 방식, 정부 정책까지 하나라도 놓치면 좋은 기회를 스스로 지나쳐버릴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내게 싼 값에 좋은 집을 양보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빠르게 실행에 옮기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